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2021년 11월 15일) 코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이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한동안은 저희 동네가 이 사건으로 인해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해왔고, 심하게 싸우는 날은 집에 나만 아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 나이인 저였지만 차라리 부모님들의 이혼 결정이 너무 속이 후련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긴장 속에서는 잠들지 않아도 됐으니깐요. 그렇게 이혼 얘기가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했고, 그렇게 아버지와 이혼 후에 엄마와 저는 당시에 전세가로 한 7천만 원 정도 하던 오래된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부터 저는 다시금 예상치 못한 복병에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 빌라는 한 층에 3가구가 살았는데요. 저희 집은 복도에 있는 끝집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 집 바로 옆집이었어요. 빌라 복도 쪽으로 창이 난 그 집은 저희가 이사를 갔던 첫날부터 동네가 떠나가라 아주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마음이 무거운 건 덜했는데, 그 부부싸움 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아주 높은 그 고강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옆집의 부부싸움은 계속되었고, 가끔은 그 복도창을 열어놓고도 싸우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복도를 지나면서 그 집안을 가끔 보게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집 아저씨는 얼굴이 뻘건 채 술에 취해 있었고, 아내분은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땡땡 부어있고 되게 초췌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부부는 직업이 뭔진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그 이른 시간에도 종종 막 고성이 오고 갔고, 어떨 때 보면 저희 부모님이 심하게 싸우던 그날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수개월 정도를 살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옆집이 부쩍 조용해졌어요. 하루아침에 언제 그랬냐는 듯 싸우는 소리가 아예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왜 그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학교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복도 쪽에 그 집 창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선이 갔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 방에 웬 작은 아기 백구가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복도를 지나다니며 그 집을 볼 때면 아저씨가 강아지를 너무 이뻐하시고, 매일 술에 취해 뻘겋기만 했던 아저씨 얼굴도 어느새 평범한 피부색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저는 와, 이게 진짜 동물이 가진 힘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되찾고 한 달 조금 넘게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저희 그 빌라 앞이 엄청 시끌벅적한 겁니다. 경찰차도 와 있고요. 인근 마트에서도, 호프집에서도, 그리고 만화방 사장님까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저희 건물 앞에 구경이라도 난 듯 막 서 있는데 저도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만간 웬 경찰 아저씨 둘이서 저희 옆집 아저씨의 양팔을 붙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옆집 아저씨요. 한 달 전에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목 졸라 죽였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강아지를 데려온 뒤로 부부싸움도 멈췄지만 그 아줌마의 모습도 저는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엄마는 제 전화를 받고서 집에 일찍 도착을 하셨고, 아무래도 옆집이다 보니까 경찰들이 어머니에게도 이것저것 많이 캐물어 보셨어요. 한동안 이 사건 때문에 동네가 많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동안 비워져 있던 저희 옆집에도 누군가 이사를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어느덧 저희는 전세 계약 기간이 다 종료가 되어가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 집에서의 마지막 날, 엄마랑 거실에서 함께 자려고 나란히 누워있는데 그날 밤 엄마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땐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어차피 그 사건의 내막은 다 적나라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도 가감없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한 번은 엄마가 그 옆집 아저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가는 걸 봤대요. 근데 아저씨가 한 손엔 강아지 목줄을 쥐고 등에는 와이프를 업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도 야,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갑자기 금술이 저렇게 좋아지나? 하고 놀랄 정도였대요.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그런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경찰이 우리 빌라로 출동했던 바로 그날, 제 전화를 받은 엄마는 그 당일날 살인사건이 터진 줄 알고서 엄청 놀라가지고 서둘러서 집에 온 건데,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아내가 살해된 지 한 달이 넘었다는 이야기에 자신의 기억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근데 이걸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 했더니 그때는 당장 이사갈 여력도 안 돼서 살인사건이 난 건물에서 저를 계속 살게 하는 게 엄청 죄스러웠대요. 만약에 같은 가격에 이사를 가면 누우면 꽉 차는 그냥 그런 더 열악한 방으로밖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자기가 무섭다고 아들한테까지 그 이야기를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신경이 쓰일까 싶어서 이제서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아저씨의 부인은 죽어서도 남편한테 엎혀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아저씨를 데려가려고 그렇게 매달려 있던 게 아니었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